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화폐개혁, 리디노메이션, 반짝이는 끝났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위기라고 하면 이 위기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 드리기 앞서 이전에 설명을 못 들었던 분들 혹은 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자, 화폐개혁은 이번에 화폐 단위 이제 조정을 의미하는 리디노메이션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1000대 1의 액면 단위 축소. 그래서 1만 원이 10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1000대 1, 상당히 높은 어떤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얘기 나온 부분은 바로 이제 환율 표시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이죠. 그래서 OECD 가입국 중에 1달러를 이렇게 네 단위로 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0대 1의 액면 단위 축소를 하게 되면 1달러가 1.19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디노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의 어떤 장단점 내지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또는 어떤 부정적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이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다뤄졌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과연 리디노메이션 했을 때 무엇에 투자하는 게 정말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이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피해야 하는 것, 내지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 내지는 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죠. 그랬을 때 현금 보유를 하게 되면 왜 손해냐? 이해되기 쉽게,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지금 살 때는 1000원이 들어요. 근데 물가 상승이 일어나요. 이 물건 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미래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드느냐? 1100원이 들어요. 즉, 지금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면 1100원이 든다는 거죠. 즉, 100원만큼의 내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이런 어떤 표기 방법에 있어서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죠.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됐을 때 가장 손실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내지는 해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이제까지 대표적으로 해왔던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금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큼 보상을 못 받더라도 한 2% 정도 내외 예금 내지는 어떤 은행에 넣어두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어떤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다만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은행 금리가 뒷받쳐주지 못하는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라도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요. 또 요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금이나 달러, 가상화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과연 어떨까? 리디노메이션일 때 부동산 투자가 답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피력하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현재 10억 원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통해서 1000대 1의 액면 단위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100만 원의 표시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쨌든 싼 느낌은 들죠. 왜냐하면 저희들 머릿속에 있는 100만 원이라는 단위와 억 원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크니까요. 자, 여기서 10% 가격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1억 원이 올랐네 라는 느낌을 갖죠. 근데 화폐 개혁이 나타나서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10만 원. 10만 원밖에 안 올랐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내지는 부동산이 어떤 투자 대안으로서 뭐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가 있느냐? 거액자산가들, 뭐 현금을 갖다가 돈다발로 쌓아두고 계신 분들 있겠죠. 뭐 5만 원권으로 뭐 몇십억 원씩. 어쨌든 이런 분들이 결국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롱송에 보관하고 있던 이 돈을 꺼내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겠죠. 신권으로.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라든지 또 세금 조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지켜야 될까요? 다른 어떤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어떤 조사 등에서 조금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어떤 투자를 현재 고려한다.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다 저떻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 현재 서울 어떤 뭐 재개발 지역 내지는 어떤 신규 아파트 또는 대전의 일부 지역, 세종시 이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올라와서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화폐 개혁을 생각해서 투자를 들어간다. 상당히 이제 리스크 있는 거죠. 어째도 이제 돈이 많이 묶이고 여기에서 세금 조사 등으로 내가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을 더 매입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뭐 집을 한 채, 두 채 장만하시는 일반 뭐 투자자들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출을 받고 그럼 금리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럼 결국은 예, 이따가 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어느 상황에서 예, 상투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어떤 금융 상품들의 움직임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시기들을 겪죠.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이 시기가 그 시기인지 이 시기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모든 게 타이밍이죠. 또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아라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이런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을 매수 기회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매도 기회를 볼 것이냐 뭐 해석을 갖다가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 방법.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냐. 어쨌든 지금 저 앞에서 설명드린 부동산 내지는 뭐 금, 달러, 주식 정도가 어떤 화폐 개혁을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식 투자 방법. 하나는 ETF가 있을 테고요. ETF는 뭐가 있나요? 업종 ETF가 있겠죠. 뭐 코스피 200 ETF 내지는 뭐 코스닥 150 ETF. 이런 ETF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죠. 시장이 현재 뭐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되면서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중 저점권에서 뭐 소폭 올라 있는 정도. 코스닥 150 종목들 있죠.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대형주, 바이오주, 제약주 이런 애들이 조정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이 저런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기 개선이 기대되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면 ETF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직접적인 어떤 관련주에 대한 투자 방법이 있겠죠. 화폐 개혁에 관련된 관련주. 뭐 가장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ATM기를 만드는 기업들. 뭐 종목 이름을 뭐 거론한다라고 하면 청호컴넷, 한네트 이런 애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 이런 게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보유 자산주들이겠죠. 자, 앞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 종목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자산주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주식 시장 자체가 저런 어떤 화폐 개혁 때문에 오르고 내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 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 기미를 보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방법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참고 삼아서 하나 또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증시 상황이 어떠냐, 중국 같은 경우나 뭐 미국 같은 경우나 고점에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25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 정도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가장 조정이 심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다시 나올 때 전 수치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좀 급락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도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여기인지 내지는 뭐 여기인지는 몰라요. 지나놓고 봐야지 알겠죠. 다만 언제든지 상투를 갖다가 만들 때는 이 물량을 갖다가 넘겨야 되는,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시점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고려를 하시든 또는 이따 보여드릴 가상화폐를 하시더라도 꼭지에서 잡는 내지는 꼭지에서 잡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실력 정도만 있어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달러 투자 방법, 원달러 환율 1190원 급등하기 전부터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달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총 대표적인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뭐 현물을 보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ETF, 뭐 코덱스 달러 ETF, 달러 선물 ETF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이걸 그대로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또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죠. 뭐 2배만큼 오르는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하는 방법, 달러 예금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 하나의 팁으로 설명드린 건데 환전해서 투자하는 방법. 환전 투자가 유리한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일단 뭐 수수료라고 하죠. 환전 수수료. 이 부분 때문에 적어도 한 10% 이상의 가격이 상승이 돼야 이제 BEP를 넘어가게 됩니다.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환전을 통한 방법, 금융상품을 통한 환전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금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 금은 우리들이 거래하는 뭐 현물이 됐든 내지는 ETF 상품이 됐든 그거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금 선물입니다. 이 금 선물 차트는 증권사 HDS상에서 해외 선물 차트에서 보게 되면 보실 수가 있어요. 금 가격은 1222달러, 작년 11월 13일에 찍고 반등해서 1360달러까지 급등, 그리고 다시 조정을 보였고요. 1270달러, 65달러 뭐 이 선에서 저점권 형성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 보게 되면 이건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70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 정도가 상승한 겁니다. 선물 한 계약 정도로. 그리고 이제 ETF로 한다라고 하면 뭐 주식하고 똑같아요. 1.45% 정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실물 상품 투자 방법 중에 금을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ETF가 있고요. 금을 통한 예금 상품이 있고요. 또 선물 상품이 있고요. 이 부분은 현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요. 현물은 일단은 뭐 예전에는 금가락지나 내지는 골드바 이제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정말 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 뭐 부가세도 있을 테고요. 또 매수 수수료, 매도 수수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익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ETF나 예금 또는 선물 직접 투자 이거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국제유가인데 이것도 뭐 인버스 상품으로 내지는 또 그냥 일반 ETF 상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화폐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더 큰 화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래서 이런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이나 또는 원달러 환율이 뭔가 급등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는 가격적으로 하락 영향을 받는 상품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즉 그런 거겠죠. 가격적인 뭔가 하락이 나타나고 반등을 하는 어떤 초입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당장 부동산을 들어가기에는 사실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을 시작한 뭐 원달러 환율 부분 내지는 뭐 주식시장이 바닥을 갖다가 찍는다라고 하면 그때쯤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종목 위주의 접근들 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가격 하락을 하지만 뭐 50달러 전후했을 때는 또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ETF를 접근할 수도 있을 테고요. 내지는 고점권이라고 하면 인버스 상품을 접근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인데 곡물 가격이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위에 거는 밀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무역 전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대두입니다. 콩이죠. 그래서 뭔가 가격 급락이 나와서 반등이 나타나게 될 때 이런 어떤 반등의 초입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기간 내 수익이 크게 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두 상품을 이 선물로 매수를 해서 일부는 중간에서 청산을 했고요. 또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지 않은 수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어떤 지금 사회적인 사안으로 대두가 되는 이슈들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뭐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닐까요? 어떤 구간에서 내가 샀느냐 그래서 투자의 어떤 수익을 보고 나왔느냐 그쵸? 위에 건 지금 비트코인이고요. 아래 건 이더리움입니다. 가상화폐가 2018년도에 뭐 이제 폭락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앉았었죠. 적게는 지금 뭐 비트코인처럼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 토막. 나머지 애들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까지 났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지금 2019년도에 바닥을 찍고 4월, 5월 되면서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도 나오는 어떤 얘기들, 이슈들 결국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투자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돈 세탁 개념으로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중국은 더 심하죠. 달러를 뭐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또 그거에 따른 어떤 불이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자 대안들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뉴스 같은 걸 해석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어느 시점이 좋을지 나한테 지금 어떤 게 유리한 측면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해 보시고요. 고수익 재테크 전문 채널입니다. 스타트레이딩.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